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겨레 데일리 라이브 뉴스 다이브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현준입니다. 와. 자, 오늘 저희 뉴스 다이브에서 처음 보이는 조합으로 세 분 함께합니다. 먼저 늘 큰 힘이 되어주시는 우리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장윤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더워라. 아이고 더워라. 예. 네. 자,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박지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분들은 이제 본인의 이름으로 자막이 나가는데 이분은 장군으로 나가는 분이에요. 그러게요. 예, 김여성 씨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여성입니다. 네, 묘장군이네요. 자막 좋다. 예. 류장군입니다. 자, 오늘은 기자 한 분, 변호사 한 분, 장군 한 분 모시고 아, 예, 방송 함께합니다. 괜찮네. 예. 좋네요. 세 분이 이렇게 방송하신 적 있으세요? 아, 없어요. 처음입니다. 이렇게 한 적은 있어도 김효성 씨하고는 처음이에요. 네. 실제로 대기실에서 많이 봤어요. 맞아요. 이 여자 두 분이 제가 가장 방송을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아, 그러네요. 아, 그래요? 예. 장윤선 기자고 뭐 항상 같이. 예. 매주 한두 번 이상 하고 묘 기자는 최근에 예전부터 계속 방송 같이 했던 사람인데 세 명 같이 한 적은 처음입니다. 맞아요. 그러네요. 오늘 이 조합이 예.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예. 저도 기대가 되고 우리 구독자분들도 기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묘장군에게는 묘묘 공주라고 불러주시는 분들도 있네요. 톰킴 이런 분들. 예. 장군보다는 공주가 낫습니까? 아니요. 아, 장군이 나아요? 공주 소리 듣자마자 막 약간 쏠리는데요. 예, 야, 절대 아닙니다. 예, 공주 아닙니다. 세 분과 함께 오늘도 뉴스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이야기들 지금 나오고 있지만 오늘 제일 먼저 좀 다뤄볼 것은 통일교 그리고 건진법사 김건희 이렇게 이어지는 이권 커넥션 요거 조금씩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일보 보도였는데요. 그 통일교에 계속 이야기 나오는 사람 있죠. 세계본부장이라고 하는 윤모 본부장. 이 본부장이 김건희 특검에 어제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2024년 총선 당시에 비례대표 약속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한국일보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아시는 것처럼 23년 3월에 있었던 국민의힘 전당대회 앞두고 그 건진하고 이 윤 본부장 사이에 문자 메시지가 공개가 된 바가 있었죠. 통일교에 있는 신도들 단체로 국민의힘 입당 이야기를 할 때 뭐 그때 표현 중에 윤심은 어디 있나요? 뭐 윤심은 권. 그래서 권성동 의원 이름이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 전에는 이제 공무원 합격은 권성동이었는데 맞아. 이게 뭔가 또 다른 이슈가 하나 더 나오게 된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권성동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죠. 그 이후에 이 윤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건진에게 총선 비례대표 TO를 명분으로 해서 그동안 이 입당을 권유했었는데 지금 난처하다.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건진이 자, 비례는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여사님이 신경 쓰겠다고 했다. 이런 취지의 언급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게 실행이 됐다면 이건 공직선거법 위반 아니에요? 만약에 예. 중간에 이제 금품 요관 정황도 있습니다. 일단은 자, 또 이름 또 까먹었는데 명품 6천만 원짜리 무슨 반 그라프인가 하는 그거. 아니, 그냥 그라프. 그냥 그라프예요? 네. 반 그라프 아니고 반 그라프 아니고 진짜 예, 그냥 진짜 올 그라프. 네, 그라프야, 온 그라프. 그거나 뭐 그 지금 영수증도 있고 그게 오갔는데 이게 청탁을 해서 그걸 줬다라고 네. 하면 뇌물이나 이런 범죄가 되는 거고요. 뇌물도 가능하고. 그게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의 예. 여지가 아주 높아요. 음흠. 지금 확인된 부분은 그런 겁니다. 그렇죠. 건진하고 그 본부장. 윤영호, 네. 윤아무개, 윤 본부장하고 이렇게 부탁을 하면 건진이 뻥인지 아니면 허언인지 진짜인지 몰라도 김건희한테 전달해주겠다라고 하고 또 알고 보니까 밀어주는 게 본인도 하려고 했지만 권성동을 또 밀어주려고 했다는 게 전달이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또 그거 말고 돈이나 선물이 오갔다고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럼 이걸 다 한 부분만 빠져 있거든요. 그 연결하면 뇌물죄가 되는 거예요. 연결하면. 대가성이 있거든. 그 저는 대가성이 저도 있다고 보는 예. 거고요. 없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범죄가 되고 특검에서 어느 정도 확인한 게 아닌가.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제 특검 소환 조사를 받았으니까 네. 이 내용들이 확인됐다는 것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국민의힘은 곤혹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국민의힘 관계자 여러 명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냥 큰일 났다. 우리는 그냥 여기서 어디로 가는지 거의 안드로메다 수준이다. 이렇게 다들 걱정을 하면서도 그래도 뭐 쇄신연대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조금 쪼물락쪼물락 이런 움직임은 있어요. 근데 뭐 리더십이 완벽히 실종된 상태이기 때문에 쟤도 너도 다도 뭐 모두가 지금 특검으로부터 조사받으러 오라는 날짜를 통보받을까봐 전전긍긍하는 모양새이고
그리고 김건희 씨는 요 사건뿐만 아니라 명태균하고도 그렇죠. 연관이 돼 있고 이를테면 지난번에 김상민 전 검사 예. 얼마 전에 출국 금지됐는데 창원 의창에 꽂아 넣을 때도 상당히 큰 논란이 그렇습니다.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거법 위반 뇌물죄와 관련해서는 그냥 딱 구속이다 이런 얘기를 전문가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거 때마다 등장해요. 지금 이게 당의 전당대회인데 전당대회 선거도 그렇고 지방선거도 있었고 그 이후에 뭐 재보궐선거 있었고요. 그렇죠. 총선도 있었고 만약에 이런 패턴이라면 대선까지도 뭐가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 의혹도 가능한 매번 거죠. 선거 때마다 있을 가능성이 네. 있죠. 이게 한두 번만에 걸린 것 같진 않아요. 꼬리가 기니까 밟힌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보면 왜 우리가 통일교 압색했다. 뭐 여의도 순복이 압색했다 했을 때 종교계 정조준이라는 예, 표현을 예.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그 논리라면 지금 종교계를 정준했다는 그 논리를 그대로 국힘과 통일교의 커넥션이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좀 결론을 내줄 수 있지 않나.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한 지금 조직적인 불법 선거운동이기 때문에. 그렇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여기에 한겨레 단독 내용을 또 보면 통일교 신도들의 이 국민의힘 조직적인 입당 정황을 포착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천주평화연합이라는 통일교의 아까 얘기했던 유모 본부장이 주도했던 단체가 있습니다. 이거 뭐 약자로 UPF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통일교 간부하고요, 이 교단 외부의 어떤 인사하고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들을 한겨레가 오늘 보도를 했는데 은밀하게 국민의힘 입당 원서를 받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조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권 주자 누군가와 협약이 맺어진 것 같아요. 등등의 메시지들이 있는 거예요. 예. 굉장히 직접적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통일교를 어떻게 압수했냐. 묘 장군도 그 의문 예. 했잖아요. 뭐 이건 그건 체병 사건이긴 해요. 그렇죠. 네, 네. 순복음하고 네. 극동방송은 그렇지만 종교 단체를 이렇게 압수수색한다는 거, 개인 자택까지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렇죠. 증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확인되고 있고 그냥 대략적인 내용이라 그러면 압수까지 할 필요가 없거든요. 더 확인해야 되고 돈이 오갔고 이런 문건들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사실은 계속 의문을 가졌던 게 통일교 뭐 또 다른 종교 있어요. 신천지가 그전에도 어떤 있었고. 작동을 예. 했는 거 아니냐. 뭐 증거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대거 가입을 정확한. 했다든지. 그 내용하고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실제로 김건희 특검 16가지 사건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아니면 플러스 알파 사건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만약 좀 더 커진다면 좀 전에 우리 묘 장군이 말씀하신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할 수 있는 종교라는 이름으로 상당히 큰 그렇죠. 매우 그냥 손이 떨리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단순하게 보기 어려운 게 이분들은 필요한다면 뭐 무속 뭐 종교도 뭐 교계를 가르지 않고 뭐 불교면 불교 기독교면 다 갖다 이제 필요한 예, 예. 대로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쓴 건데 저는 통일교와 국민의힘과 김건희 커넥션은 좀 깊이 있게 봐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그 윤 전 본부장이 예. 그 건진한테 큰 그림을 만들자라고 2022년에 이제 제안을 하는데 경향신문 구교영 기자 취재에 따르면 예.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 통일교 측에서 이 큰 그림의 내용을 비단 뭐 캄보디아 ODA 통해서 뭐 그 중앙일보 오늘 보도는 뭐 페이백 형태로 돈을 네, 뭐 네, 네. 네. 얼마나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반분하고 이런 정도 캄보디아 정부 한국 정부 이게 아니라 이권을 나눈다. 그렇죠. 네. 이권을 나누는 수준이 아니라 통일교잖아요. 통일교. 그래서 김건희 통일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큰 그림 속에서 통일교가 집단적으로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윤석열이 정권이 끝나면 이어받을 자는 바로 김건희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그 정치, 종교, 교리 그리고 또 뭐 이권, 뭐 돈 이런 것들이 다 이를테면 총화되어서 예. 한 덩어리로 크게 큰 그림을 갖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거기에 필요한 요소에서 뭐 그 보면은 금융권은 윤한호, 무엇은 뭐 권성동 이렇게 각자 파트가 맡겨져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심도 가능한 겁니다. 소위 말하는 그 예. 윤핵관 의원들 그렇습니다. 지금 권성동 의원 뭐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데 그 경찰 관련해서는 이철규 의원이 이철규죠. 있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금융권은 윤한홍 의원이 있었고 지금 고인이 된 장조연 의원도 당시에는 계속해서 네. 이름이 그렇습니다. 거론됐었고 이런 내용들까지 특검이 모두 들여다본다면 빠져나갈
인물이 많이 없어 보인다. 빠져나갈 생각이 수가 돼요. 없습니다. 예. 그게 민중기 특검의 장점입니다. 예.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했던 게 조은석 특검하고 차이점을 얘기를 했어요. 검사 출신, 특송 출신은 밀어붙여서 한 명 막 잡아 넣는 데는 상당히 잘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사건을 물적 배분, 인적 배분, 그 힘 배분은 조금 약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민중기 특검은 서울중앙법원장 출신, 판사 출신이거든요. 예. 그런 것들 배분을 잘합니다. 아하. 실제로 봐서 알겠지만 시작을 3부로 해서 양평 갔다가 집사 갔다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보는데 뭔가 차례차례 움직이는 거거든요. 맞아요. 제가 뭐 조심스러워 얘기긴 한데 약간 아쉬운 부분은 제가 왜 2주 후에 부를까 김건희를 김건희 씨를, 예. 그 다 정리해서 부를 생각인 것 같아. 아. 그래서 전 다 찾아낼 거다 믿고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이제 김건희 씨 쪽에서 뭐 입장을 낸 게 있더라고요. 오늘 특검 방문해서 조사 방식 협의하겠다 뭐 얘기를 했다는데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는 나오는 게 없어서 네. 저희가 또 확인이 되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방식 협의 요청이라고 그렇죠. 했었죠. 뭐 근데 공개 일절 거부를 한 거 네. 아닙니까 특검팀에서 거절을 했어요. 불필요하다고. 그러니까요. 예. 아니 맞아요. 그랬어요. 무슨 조사 방식을 협의를 해요 민간인이. 정신 못 그러니까 차려요, 지금 화면에 진짜. 나가지만 네. 김건희 씨 측에서는 협의를 좀 하자라고 얘기한 거고 특검에서는 뭐래 이렇게 된 거죠. 아마 지금. 그거 얘기 가능성 있어요. 지난번에 휴대폰 뺏기고 어디 딴 데 가서 조사를 받았잖아요. 네. 조사를 했나 받았나 창성동 모르겠는데. 닮은 그때는 거예요. 이제 검찰 그런 식의 아. 협의라고 봐야 돼요. 날 만나려면 시계 풀어라. 네. 장소를 어디 하든. 왜 웃어요? 네. 근데 그때는 자기가 대통령 배우자니까 가능했다면 지금은 아직 불가능한 얘기고 대통령 특검 알기를 뭐라 합니까? 그때도 대통령 말이 안 되는 배우자라도 그러면 얘기였죠. 안 되죠. 네. 예. 잘했다는 게 아니,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은 법치주의를 형해화하는 게 선수인 거예요. 내가 나 정도 나가려면 그래도 저쪽 뭐 좀 격을 갖춰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뭐 예를 들면 이제 공개를 비공개를 해달라던가 아니면 뭐 네. 남편이 했던 것처럼 나 지하로 좀 들어가게 그거하게 그거 해달라든가 그거. 뭐 주차장으로 출입하게 해달라든가 뭐 이런 건데 협의의 사항이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그 저희 특검 취재를 하고 있는데 김건희 특검은 그 민간 건물이에요. KT 건물에 있습니다. 예, 광화문에. 그렇기 예. 때문에 기자들도 그 평소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브리핑이 끝나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 더위에 기자들이 벤치에서 기사 쓰고 아이고. 있어요. 그런 정도로 지금 열악한데 무슨 자기가 특별 대우를 받겠다고 그렇게 난리를 칩니까? 아무튼 예, 부르면 이해하겠는데 가야죠. 이 죄질이 지금 16가지 혐의 플러스 알파예요. 오히려 특검을 더 긁는 듯한 그렇죠. 느낌이 들어요. 네. 특검에서 소환 이게 날짜 8월 6일 딱 나왔을 때 김건희 측에서 얘기했을 때 처음 나온 딱 일성은 그게 웬만하면 뭐 나가겠다, 협조하겠다. 협조해. 웬만하면이라는 워딩이 들어가가지고 사람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했잖아요. 아. 그랬더니 그 다음 날이 됐을 때 그게 살짝 수정이 되면서 뭐 성실히 받겠다. 뭐 예. 성실히 받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무래도 김건희한테 혼나지 않았나. 그래서 오늘 다시 이런 게 조율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나. 예, 처지게 그러니까 됩니다. 끝까지 검찰의 특검의 수사는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리조리 피할 수 있는 만큼, 근데 뭐 병원을 너무 일찍 갔다 왔기 때문에 지금 아플 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많이 이제 꾀를 내고 있겠으나 탈출구는 없다. 예. 그 이제 김건희 특검 얘기를 하면 뭐 워낙에 혐의가 많으니까 그런데 지금 앞서 잠시 언급했지만 중앙일보 보도 내용 중에 그 캄보디아 ODA 사업 그 이후에 또 EDCF 차관 그 금액 늘어난 거라든지 이런 것들 다 얘기하면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페이백 구조를 짠 거 아니냐. 이게 통일교 그다음에 뭐 이제 히림 뭐 이런 그 김건희 씨 얘기 나올 때마다 등장하는 그 회사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회사들하고 건진을 통해서 그러니까 윤 김 부부에게 전달되는 일련의 요 과정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다. 통일교 입장에서는 뭐 메콩 피스 파크 예. 뭐 이런 프로젝트가 있다고 하는데 캄보디아 예. 사업. 이 얘기를 결정 안 됐죠. 요구하려고 했으나 이건 안 된 거고 여기 그 도이치 파이낸셜 또 히림 이런 회사들이 캄보디아에 다 진출 혹은 어떤 사업을 하려고 했던 네. 내용들이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캄보디아 전반에 소위 말하는 김건희의 향기가 차고 넘친다. 그렇죠. 이 부분은 또 굉장히 의심스러운 곳이니까 이건 또 돈을 쫓아가야 되는 거 잘 아니에요? 아시는 것처럼 캄보디아는 이제 훈센 총리가 장기 집권 독재 사실상 독재죠. 예, 예. 독재를 하고 있고 지금 그 집 아들이 하고 있어요. 그 집 그러니까 아들. 예. 예, 아버지하고 아들이 동시에 지금 뭐 권력을 쥐고 흔들고 있는 독재 국가이고 그러니까 이런 데하고 일종의 짬짬이를 해가지고 이권을 나눠 먹으려고 하는데 그게 페이백 형식이라는 것이니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김건희 씨가 하려고 했던 것은 국가를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로 예. 삼고 해먹을 결심을 하고 초반부터 들어왔던 거 아니냐. 그 비즈니스가 뭐 합법적이지도 않은 거니까 이게 다 불법이죠 사실은. 네, 불법이죠. 예. 공적 자금이 투입되고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예. 아니고. 예. 뭐 그나마 아무튼, 다행인 것은 이 대통령께서 그 해외 원조 개발, 해외 원조, 그러니까 ODA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다. 그거 따져봐라라고 했는데 오늘 저희가 우석진 명지대 예. 교수 인터뷰를 했는데요. 우 교수님이 또 막 취재를 하셨대요. 그랬더니 수출입은행 쪽에 알아봤더니 아직 집행이 돈 된 나간 건 없다. 그래서 이렇게 안심을 해도 되는 단계이기는 하나 어쨌든 이런 거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 대체로 협조를 하는 공직자들이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그래요. 깜빡했다면 나라 거덜날 뻔했다는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진짜 충격적인 거죠. 이게 진짜 얘기 나오는 것들 들어보면 다 무슨 소설이나 영화에서 그 범죄 조직들이 뭐 네. 짤 때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범단이라니까 거. 범단. 예. 예, 그런 얘기 하는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단순히 이제 저제 뭐 이렇게 죄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범죄 단체도 여기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라는 얘기들까지 나올 정도예요. 예, 이권으로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캄보디아라는 나라 잘 안 보이는 나라를 그러니까요. 이용해서 예. 거기서 히림을 이용했고 맞아. 통일교를 이용했고 그런 정도인데 또 이런 얘기가 좀 조금 달리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규모가 그렇게 큰 것 같진 않아요. MB 때에 비해 보면 되게 작게 해먹을 짜잘짜잘. 나라가 이렇게 움직일 정도면 좀 더 해먹어도 해먹어도 그건 아니에요. 이게 페이백을 받는다는 게 그거 약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히림이 사실 걸리는 것도 많고요. 예. 그러니까 하는 입장에서도 야 이거 대통령실에서 영부인이 해당한 사람 하는데 이 정도면 괜찮나 이래 생각할 정도의 저는 느낌이 들어요. 아니,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바라는 거는 뭐냐면 중간중간에 어떤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분히 남겨져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엄청 크거나 음모적이면 그거 안 남겨져 있을 건데 분명히 공무원들도 있을 거고요. 그렇겠죠. 히림에 예. 또 관계자들도 있을 거고요. 통일교도 지금 영수증 6천만짜리 남겨놨잖아요. 예. 샤넬도 나왔어요. 샤넬도 있고요. 가방도 그런 거 봤을 때는 의외로 진실에 다가가기에는 좀 좋지 않나. 생각보다는 감사하다. 예. 그 측면에서는. 아니, 흔적을 많이 남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중앙지검장일 때는 중앙지검장 단위에서, 예. 검찰총장일 때는 검찰총장 단위에서, 예. 그리고 대통령이 됐을 때는 대통령 단위에서. 그러니까 검사 때는 그래도 오히려 더 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대통령이 돼서는 수많은 군데에서 견제가 들어오고 눈이 더 언론이 많아지니까. 계속 쓰고 이게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들통나기가 훨씬 쉬운 건데 원래 검사 시절에는 이런 게 문제가 안 됐었는데 왜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생각해 보면 누가 그렇게 그 명품백을 덮어놓고 봤습니까? 그러니까요. 공직자 부인이. 차라리 근데 검사가 받기 편해요. 받아라는 게 아니에요. 오해가 되네. 예. 자, 저희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제 우리 박지훈 변호사 지금 법조인이고 변호사이니까 다행이다. 이분이 어떻게 잘못 풀렸으면 큰일 날 뻔. 받으면 안 되지.